지금 연합뉴스 TV가 단독으로 속보 올린 걸 보면 헌재가 어제도 늦게까지 평의를 했고 오늘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정리할 쟁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속보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헌재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고 있는 이제 손팻말이 탄핵 기각에서 각하로 달라진 점도 사실 주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인용 기각 말고 각하까지 이게 들어간 게 요걸 끼워 넣어서 기각 결론을 끌어내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 해석이 나오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이제 그 TV조선과 인터뷰에서 기각둘 각하 한 명 예상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요 해석에 조금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권에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도 이상 조짐이라고 얘기했고 투기 우려가 없다고 근데 있었잖아요. 잘 맞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어떤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권에서 흘러다니는 얘기. 근데 그 얘기는 장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난주부터 들었어요. 아마 그런 얘기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시청자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 오세훈 시장 어떻게 보면 대단한 권위를 가진 분들이잖아요. 되게 능력 있는 분들이 의원들,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이 의원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날지 못하고 기는 분들이 대부분 해요. 이분들이 절대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은 얘기를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염원을 담은 거다. 그렇죠. 이게 그냥 전제예요. 그리고 그건 사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에서도 뭐 불안감이 있다 그럴 수 있지만 뭔가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아닙니다. 대단한 정보가 없이 그냥 불안감과 또는 기대를 섞어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대신 그 하나는 정확해요. 제가 계속 듣는 얘기는 예상보다 이거 사람들이 다 많은 그런 얘기 너무 명백한 사건이잖아요. 대통령이 2024년 12월에 군대를 국회와 선관위에 난입시켰잖아요. 그건 너무 명백한 위헌 상황이에요. 이 명백한 상황이 왜 길어지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회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보고 있다. 그 문장들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난주에 들은 얘기도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쟁점을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아직은 언제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기각에서 각하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생각 바꾼 거는 논의를 하면 이건 인용이 되겠구나라고 본인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 단계 전에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야. 이걸 논의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각하시켜야 돼. 논의도 하지 마. 이런 쪽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의결이 잘못됐다. 왜? 내란죄를 나중에 뺐는데 내란죄가 빠진 상태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겠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 안 던졌을 거다. 그러면 국회 의결 자체가 안 된다. 헌재까지 이게 논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각하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친절한 동자 씨께서 노벨 문학상 노리는 거 아니면 이제 끝을 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문구 그만 다듬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담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광화문 천막 앞에서 이제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면서 대통령 직무대항이라는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오늘까지 마후보자 임명하라고 최후통첩했고 야간 의총 연다고 하잖아요. 이게 탄핵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 갈 것 같아요. 이거 좀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최상목을 탄핵을 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이주호 장관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할까? 현실적으로 따져봐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괜히 탄핵을 남발하는 당, 그 나라를 대단히 어지럽게 만드는 당 이런 식의 공격을 또 보수파 쪽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그냥 직무유기한 최상목 여기서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현행범 체포 몸조심해라 여기까지는 제1야당의 대표나 대통령이 유력하신 분 정치 지도자로서는 좀 해서는 안 될 얘기가 아니었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막 살해 협박 받으니까 경호원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몸조심하라는 게 상당히 좀 그 자극적으로 들려가지고 좀 안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대표 발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바로 몸조심하길 바란다는 깡패들이 쓰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쳤더라고요. 보니까. 그 현행범이니까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건 형수법에 현행범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라고 네.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열렬한 지지자 입장에서는 내가 체포할 거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회의 분노 에너지가 양쪽이 다 너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헌재를 저도 가루로 만든다, 부셔라, 뭐 이런 그렇죠.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네. 예. 그럼 최상목 대행이 어쨌든 현직 대행인데 권한 대행인데 이거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라는 거는 듣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내가 체포할게 라고 들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좀 거친 표현이다. 더군다나 통합 포용 연대를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좀 부적절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헌재 재판이 길어지면서 사실 헌재 재판이 길어지면 우리는 국정 공백과 사실은 풀려나 있는 윤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이게 마이너스인 거고 사실은.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하나 더 있죠.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3심이 어떻게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좀 더 신중해야 돼요. 이러면은 저는 오히려 본인이 계속 확보하려고 했던 중도 민심에 더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대구를 찾았는데 경북대에서 열린 청년 토크쇼에서 국민이 다시 검사 출신 대통령 뽑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 나오니까 검사는 옛날 직업일 뿐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평가해달라고 말했어요. 비겁해 보여요. 왜 이런 발언을 하셨을까? 그냥 정정당당하게 나는 검사 생활을 해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는데 난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와서 정치도 잘 배우고 제가 용기 있는 결단해가지고 비상계엄 막았잖아요. 그것도 인정해 주세요. 이러면 좋았을 텐데 자꾸 과거를 부정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맞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추려는 것만으로 당신 검사지 또 검사 출신 대통령 뽑겠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다. 정정당당하게 하라.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이게 아니면 또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잡아놓고요. 이재용도 잡아놓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뭐야 지금. 이재용은 지금 2심에서 무죄 나왔나? 무죄 나왔는데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우리 보수파 대통령 박근혜를 잡아놨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층은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건데 좀 정치 길게 보시고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직업과 경험이 현재 본인의 삶, 미래에 본인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삶을 부정하지 말아라. 제가 보좌관 생활 20년 했는데 그 삶 부정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정치 평론가로서 뭐 더 잘할 수 있다? 아니면은 과거를 부정해 난 보좌관 생활 안 했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거의 삶을 인정하시라.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검사는 옛날 직업일 뿐이죠. 20여 년 동안 해왔던. 근데 그 스타일이 남아있냐 안 남아있냐예요. 검사의 가장 큰 문제는 이분법적 사고거든요. 죄인과 아닌 놈.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검사는 과거 직업일 뿐이고요. 저는 정말 중요한 걸 일을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계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검사 스타일이 남아있어요. 이분법적 사고가 그대로 있거든요. 저도 기자 생활을 20여 년 넘게 하다 보니 우리 딸들이랑 밥 먹을 때 제가 뭘 따지거나 비판하면 아빠는 천상 기자가 직업이야. 잘 선택했어. 근데 우린 못마땅해. 라고 얘기하거든요. 드러나요. 아마 송정 앵커님도 드러날 겁니다. 그럼요. 네. 네. 직업은 그래서 오랜 동안 한 직업은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정치 생활을 좀 더 오래 하고 이런 게 하는 게 어떤 지도자를 추구한다라면 그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계속 템플스테이를 차라리 갔다 오든지 이렇게 얘기하기 그런 이유인데 저는 지금도 한동훈 대표가 이분법적 사고가 그대로 있다. 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3번이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가 영장심의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자, 그럼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는 옛날 직업일 뿐이라고 하지만 제가 그 주변인들에게 들은 얘기는 검사로서 당시 실제 한동훈 대표도 약간 그런 면도 있다고 봐요.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검사 생활을 했다고 보는데 상당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이 잘하고 물론 잘못된 것도 있다고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를 못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아킬레스로 될 거예요. 아킬레스 건이죠. 예. 그 박지원 의원이 지금 뭐 책 많이 팔린 순서대로라면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몇 번 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정작 안철수 의원이 오늘 SNS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사피엔스 넥서스 저자죠. 유발 하라리 작가가 이제 방문을 하는데 인공지능 주제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랑 공개 대담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뜬금없고 실망스럽다. AI 토론은 유발 하라리 교수보다 저랑 먼저 하셔야 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 토론을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은 좀 선을 넘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생명과 관련된 것을 갖고 이런 식의 비유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SNS를 본인 생각을 본인이 직접 올렸는지 아니면 보좌진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줘서 올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 그 당시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잖아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원래 저런 표현들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좌진이 쓴 건가? 근데 보좌진이 썼다고 보기엔 글을 좀 못 썼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 윗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글이라면 여러 번 다듬고 잘 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사자가 썼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저런 표현을 썼다? 아, 이분이 급하구나. 지금 대선에 뛰어들면서 본인을 드러내려는 걸 막 하다 보니 존재감을 드러내려다 그렇죠. 보니. 그러니 급하구나. 근데 급하면서 나오는 건 본인의 성정인가? 그러면 저 부적절한 표현들을 쓰는 건 원래 온화하게 보였던 마라톤을 즐기던 안철수 의원의 성정인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 보좌진들이 대단히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글도 참 잘 쓰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썼다고 보기는 저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글들 있잖아요. 지금 곧 조기 대선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럼 꼭 본인 생각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보좌진들과 좀 상의해가지고 정제되게 다듬어가지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하지 않은 문장과 단어 선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 협박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테러 뭐 협박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신병보에 들어갔고 정치인의 언어가 좀 국민들 보기에 이렇게 거칠고 또 너무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언어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정치 테러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도 굉장히 옳지 못하고요. 그럼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들에게 좀 그런 모습을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바람이고요. 누구든 저런 식으로 발언하는 건 저는 지금 다들 문제가 안철수 의원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여야의 아마 어젠가요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야의 극한 갈등 사회적 대립 이게 큰 문제다.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런 표현 하나가 그런 갈등을 부추기는 게 되는 거거든요. 저런 표현들이 많아지는 분들은 많이 하는 분들은 저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봅니다. 조갑제닷컴 대표가 최근에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하라는 계엄 면허증 주는 거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죠.